일본인 이야기 마이너스 진보 혹은 퇴보의 시대. 김시덕 지음 권하고 싶은 책들. &MOMIN. 제목 일본인 이야기 마이너스 진보 혹은 퇴보의 시기. 지은이 김시덕. 출판사 메디치.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일본은 에도 시대 때 난학을 통해 유럽과의 끈을 놓지 않아 일찍 근대화되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우월했다며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에도 시대는 진보의 시대였을까? 퇴보의 시대였을까? 이 책은 피지배민들의 삶의 방식을 들여다보며 에도 시대의 참모습을 파헤쳐본다. 김시덕.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조사연구과장, 역사민속학 전공. 1975년 서울 출생. 고려대 일어일 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의 국문학연구자료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K 교수로 재직 중이다. 1620세기 동부 유라시아 지역의 전쟁사가 주 연구 분야로 특히 임진왜란을 조선명 일본 간 국제전쟁으로 바라보는 작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문원을 비롯한 다양한 자료에 근거해 전쟁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력을 살피고 역사의 흐름을 추적해왔다. 일본에서 펴낸 박사학위 논문 이국 정벌 전기의 세계는 2011년 외국인 최초로 일본 고전문학 학술상을 받았고 2015년에는 한국 동방문학 비교연구회의 석헌학술상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연구는 2016년에 일본의 대외전쟁으로 번역 출간되었고 2017년에 학술원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 밖의 주요 저서로는 그들이 본 임진왜란, 교감해설 징비록,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 전쟁의 문헌학, 서울선언, 갈등 도시 등이 있다. 이상 출판사 소개 그래서 전제. 책 속의 글들. 서장. 백성과 의사. 농민의 삶과 고통을 치료해준 의사들. 일본의 에도 시대는 같은 시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움직임과 비교했을 때 동시대성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퇴보였습니다. 조선과 대청제국,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만 비교해서 에도 시대 일본의 성취를, 특히 난학의 성취를 과대평가하는 관점은 너무 좁은 세계관입니다. 이런 식의 과대평가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사회의 지적인 한계가 되었으며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일본은 서방 선진국과 같은 국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무한 전쟁을 위해 국가 체계를 혁신했으며 혁신을 통해 이루어낸 역량을 유럽 바깥으로 발산해서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근대라는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군사력이었고 그 배후에는 언제나 전쟁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국가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체제를 완성하려면 정치, 경제, 의학, 과학, 문화가 모두 전쟁에 적합한 형태로 편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전쟁기계인 국가와 시민,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생산해낸 곳이 유럽이었고 유럽이 연근대라는 시대부터 현재까지 일부 유럽 국가는 여전히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도 시대 일본의 퇴보와 진보를 같은 시기 유럽의 상황과 비교하고 유럽과의 접촉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의 국력은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쇠퇴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적 시스템은 미국으로 이식되어 여전히 전 세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마도 중화인민공화국적 시스템이겠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는 한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세계관이 근대 유럽의 세계관을 대체할 날이 찾아오지 않으리라고 예측합니다. 에도 시대 일본의 지배층은 피지배민이 일본 바깥과 접촉하는 일을 금지했고 그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원양 항해용 배의 제조도 금지했으며 그들을 죽지도 살지도 못할 정도로 착취했습니다. 심지어 농민과 참기름은 짜면 짤수록 더 나온다라는 말도 지배 집단 사이에서 회자했습니다. 난학의 재평가. 에도 시대는 절충과 타협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화권과 일본, 유럽의 절충, 한의학과 난의학의 절충, 토쿠가와 막부라는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농민과 도시민의 타협, 조선과 명나라, 대청 제국과는 달리
과거 제도가 없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지식인의 타협 등이 모두 이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피지 배민이 주인공인 역사를 쓸 수 있는가? 박의원이라는 조선시대의 아전이 1602년에 남긴 즉 유산분배 문서를 보면 조선 후기 평민과 천민은 지나칠 정도로 성생활이 자유로웠고 이혼과 재혼은 상상조차 못한 당시의 양반과 매우 대조적인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한국인들이 알고 있다고 믿는 조선시대 사람의 삶이란 일부 양반 집안 사람의 삶일 뿐이며 조선시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 따라서 현대 한국인 대부분의 조상이었던 중하층 사람들이 살아간 모습은 그와 크게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 타이완, 중화인민공화국, 북한 등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국가 차원에서는 앞으로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이상 으르렁거리겠지만 국가들 간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각국의 개인들끼리는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것만이 이 지역의 평화를 가져올 유일한 방법이라고 절감합니다. 한 명이라도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국수주의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한국 시민이 더 많이 해외여행 연수, 유학을 가서 더 많이 해외를 보고 느끼고 친구를 사귀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지배 집단이 일부러 국가 간의 갈등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현재의 구도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과거제 없는 에도시대. 에도시대는 토쿠가와 막부의 정책에 따라 유럽으로부터 고립되었고 토쿠가와 가문과 각지의 다이묘들이 영원히 일본을 지배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시스템을 강제한 시대였습니다. 피지배민, 특히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을 지배 집단으로부터 요구받으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1장. 백성들의 이야기. 300여 개 국가가 공존하는 세계. 1. 다시 닫힌 세계에 죽어가는 백성들. 다시 한번 시마바라 봉기.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았지만 일본에서 가톨릭 세력을 없애야 한다는 점에서는 생각이 같았습니다. 유럽이라는 거대한 배후가 있는 가톨릭이 일본에서 계속 세력을 유지하는 한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일본 통일의 꿈은 언제 무너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저항한 불교 종파들, 지배 집단에 맞서 싸우려면 피지배 집단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반란의 논리가 필요합니다. 전근 때에는 종교가 가장 유용한 반란의 논리였습니다. 센고쿠 시대 100년 동안 일본의 피지배민들은 각종 신앙을 내세워 무사 집단에 맞서고 자신들끼리도 종교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종교를 내세워 무사 집단이나 다른 종파와 무력으로 충돌하고 자치를 꾀하는 움직임은 센고쿠 시대 일본의 정치 구도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무사 집단들과 투쟁하는 동시에 이들 피지배민의 저항을 진압하여 위계 질서를 확립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피지배민들이 종교를 내세워 무사 집단에 저항하는 전통의 마지막에 놓인 것이 시마바라 봉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치 실패의 결과로 찾아온 기근. 토쿠가와 막부로 상징되는 무사 집단은 농민과 산민, 어민, 도시민 등 일본의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피지배민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배하는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특히 곤란을 겪은 부류는 농민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 냉해,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나 막부, 번의 정책 실패라는 때마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단위로 죽었습니다. 중세와 달리 에도 시대에는 굶주림이 일상에서 비일상으로 하루 두 끼 먹던 생활이 세 끼 먹는 생활로 바뀐 시기였지만 기근이 닥치면 이러한 일상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무사 집단은 기근이 들어도 쓰라붙이라고 해서 가족, 머리수대로 일정량의 쌀을 배급받았기 때문에 굶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업 경제가 발달했던 에도 시대에 교토 같은 도시는 기근에도 견딜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고 막부도 자신들의 도시인 에도에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니 이들 대도시에 거주하면 빈민 구제 시스템에 포함되어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의 무사 집단은 농민에게 쌀로 세금을 받은 뒤 그 쌀을 상인에게 팔아서 구한 화폐로 필요한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쌀값은 지속해서 떨어졌고 무사 집단의 구매력도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이는 에도 시대를 통틀어 장기적으로 발생했던 경제적 현상이었습니다. 쌀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화폐로 세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쌀로 세금을 걷고 영지에서 쌀이 얼마나 생산되는가로 다이묘들의 위계가 높고 낮음을 정하는 것이 토쿠가와 막부의 근본적인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쌀을 생산하는 농민이 사회의 근본에 있어야 한다는 주자학적 세계관에 기반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에도 시대 일본 역시 조선과 마찬가지로 주자학의 세계관으로 운영하는 국가였습니다.
에도 시대 일본에서 도시민은 곧 상인이라고 인식되었습니다. 에도 시대에 기근이 발생할 때마다 농민이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단위로 굶어 죽은 가장 큰 원인은 상인의 욕심이 아니라 에도 시대의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의 지배층은 무사 집단이었고 에도 시대가 아무리 평화로웠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군사 독재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외적이나 반란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피지 배민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전기부터 러시아와 미국, 영국 등의 서구 국가들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일본의 문호를 개방하라고 요구했을 때 이를 물리치지 못했던 토쿠가와 막부는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무너집니다. 토쿠가와 막부가 망하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데는 당연히 복잡한 이유와 과정이 존재하지만 무사가 무사로서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배 집단의 위치에서 밀려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쌀을 둘러싸고 지배층인 무사 집단과 피지 배민은 첨예한 갈등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지 배층이 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종교를 빼앗긴 상태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따금씩 터져나오는 피지 배민의 봉기, 폭동은 언제나 무사 집단이 양보하는 척을 하다가 피지 배민 측의 지도급 인사들을 처형하면 흐지부지 소멸하는 패턴을 그렸습니다. 이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3대에 걸쳐 완성한 통치술이었습니다.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가톨릭과 동학이라는 종교가 이론적 바탕이 되어 민중의 물리적 저항이 일어났고 조선이라는 국가를 무너뜨리기 직전까지 갔던 사실을 보면 지배 계급에 이러한 통치술이 필요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선의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통치해온 피지 배민을 진압할 군사력이 없어서 대청제국의 군사 원조를 요청했고 센고쿠 시대 일본의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피지 배층을 진압함과 동시에 외세를 등에 업은 가톨릭 세력도 몰아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지 배민들은 어떻게 정치 세력화했는가? 가톨릭과 함께 민중에게 지배층에 저항할 수 있는 이론과 집단의 힘을 제공하던 불교도 이제는 가톨릭 교도를 색출하고 주민을 관리하는 주민센터 역할을 하라는 막부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는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점이 일본인 모두의 눈에 명백했습니다. 이렇게 가톨릭 세력이 철저히 탄압받던 토쿠가와 막부 초기인 1603년에 십자가를 목에 걸고 남자 옷을 입고 춤추는 무녀 이즈모 오쿠니 이 가해성과 같이 교토에 나타나자 시민들은 열광했습니다. 그의 춤에서 여성이 단체로 춤추고 노래하는 가부키라는 장르가 탄생합니다. 또한 이즈모노 오쿠니와는 취향이 다르지만 현란하게 옷을 차려입고 시내를 휩쓸고 다니는 청년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가부키모노라고 합니다. 가부키라는 말은 일본어의 가부쿠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동사는 이상한 짓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혼란스럽지만 가능성이 넘쳤고 사람의 목숨이 별것 아니었지만 내세를 보장하는 종교를 신앙하던 시대는 이런 희한한 사람들의 춤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즈모노 오쿠니로부터 시작된 여성 가부키는 나중에 풍속을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젊은 남성들이 하는 가부키로 바뀌었다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다시 성인 남성들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릅니다. 물론 이 공연의 동성애적 경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세 이래로 일본 문화 속에서 동성애 코드는 결코 이상한 취향이나 소수의 취향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세 이래 동성애는 슈도라 불리며 공인된 연애의 형태로 일본 사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배 집단에게 세계관과 이론을 박탈당한 시대에 피지 배민은 어떻게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가? 민중은 꾹꾹 참다가 봉기를 일으킬 수 있지만 지도자가 없는 민중의 봉기는 대체로 좌절되고 더 큰 탄압을 부릅니다. 지도자가 있다 해도 대안이 될 세계관과 이론이 없는 봉기는 뚜렷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백성들의 목숨만 잃게 합니다. 에도 시대는 그런 봉기와 좌절을 되풀이한 시대였습니다. 예의 바른 농민 봉기. 에도 시대를 사상의 르네상스기라 말하기도 하고 백가쟁명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노예제에 기반하고 전근대 조선의 양반 체제가 노비제에 기반하듯이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민주주의가 자국의 하층민과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착취에 기반하듯이 에도 시대 일본 사회는 농민에 대한 착취에 기반했습니다. 비효율과 사치로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무사 집단은 농민들에게 근면함을 요구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농민이 생계를 꾸리고 잘 살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을 사치라고 이해했습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위기는 17세기까지 58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던 농민들이 18세기 들어서는 한두 명만 남기고 모두 낳자마자 마비키 영아 살해를 행하는 이유는
기근 등의 비상시를 대비한 일종의 자발적인 인구 조절이자 집안의 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냉혹한 전략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면서 일본의 가족 구성원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중세까지 많은 수의 노비를 거느리던 토호들도 근세에는 노비를 해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소가족 농경 시스템에서는 자녀가 많으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 여성 인력을 육아에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농민들은 생산과 재생산을 위한 노력의 균형을 취하기 위한 조절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시오 헤이아치로의 나는 유학의 일파인 양명학에 입각해서 일어난 애도 시대 봉기라는 점에서 센고쿠 시대에 종교가 하던 역할을 사상이 대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오사카와 주변 농촌 지역의 도시민과 농민을 결합했다는 점에서도 도시와 농촌이 단일 목적을 위해 함께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오시오 헤이아치로의 나는 그 자체로는 허무하게 끝나버렸지만 에도 시대 말기에 유학과 국학이라는 사상으로 무장한 하급 무사와 즉 풀뿌리 지사라 불린 민중이 외국의 침략을 물리치고 막부를 무너뜨린 촌왕양이 운동과 운동 등에 참여하는 움직임의 초기 형태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기근의 참상과 살기 위한 식인행위. 에도 시대 기근 때는 27세 정도의 어린 아이를 강에 던져 죽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곧 어떻게든 아이를 길러보려고 했지만 기근이 너무 심해서 육아가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죽였다는 뜻입니다. 굶어 죽는 가족들. 근대 이후, 특히 쇼와 시대 초기인 1920년대 후반 이후 조선과 타이완에서 대량의 쌀이 일본 본토로 들어오면서부터 대부분의 일본인은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도 시대에 자기 지역의 쌀이 오사카, 에도 등으로 수출되는 바람에 기근 때마다 굶어 죽었던 도호쿠 지역의 농민들은 이번에는 외국의 쌀과 경쟁해야 하다 보니 풍년이 들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흉년이 들어도 곤란한 상태에 빠져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일본 정부가 사할린 만주 등지로 보내는 이민단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개척단으로 외국에 보낸 일본 정부와 군대, 남만주철도 주식회사 등은 전쟁에서 지자 이들을 그곳에 버려두고 자신들만 돌아왔습니다. 제국주의 일본의 지배 집단은 자국 국민에게도 무책임하고 무자비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때 메이지 정부군에 맞서 마지막까지 토쿠가와 막부에 충성을 바친 대가로 근대에 차별받은 도호쿠 지역은 일본의 제국주의 시기에는 대륙 침략의 발판이 되었고 현대에 들어서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도쿄 시민들이 쓸 전기를 생산할 핵발전소를 유치했다가 2011년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과 도쿄 전력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또 다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민중사 연구자 키쿠치 이사오 선생은 피폐한 농촌이 대외 침략과 군국주의에 이용되었거나 또는 이와 영합한 역사를 아직 우리는 완전히 검토하고 정리하지 못한 상태이다라며 일본 시민들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껍질 떡과 집떡. 쌀에서 피, 고사리, 소나무 껍질을 거쳐 집까지 에도 시대의 농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에도 시대는 초반에 약간의 경기 저하를 거친 뒤 18세기 중반부터는 전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에서 예외가 되는 곳은 도호쿠 지역이었고 따라서 이 지역의 농민들은 여전히 기근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간 비왕록을 쓴 다케베 세이안도 소나무 껍질떡을 먹을 만한 음식으로 개량한 사토, 시케고로도 모두 도호쿠 지역의 하급 관료였습니다. 도호쿠 지역의 이러한 재난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이 고緯도에 있다는 데서 비롯한 자연재해였지만 번들이 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무시하고 쌀이나 콩과 같은 곡물을 오사카 등의 대도시로 무리하게 판매하는 바람에 비상시에 피해가 커졌다는 점에서는 번이 일으킨 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센다이번의 다테 마사무네가 유럽과 무역해서 상업의 활로를 찾으려던 시도를 토쿠가와 막부가 꺾은 데서 알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는 막부의 쇄국 정책이 일으킨 인재였습니다.